안녕하세요. 참된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올라가는 영상들을 보면서 아유 왜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소재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글쓰기 하는데도 그렇거든요. 어떨 때는 영감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작을 했을 때 그 중에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 유튜브 영상도 그러지 않을까. 질적으로 괜찮은 것들만 선별을 하려면 이것에 이제 매진해야 되고 이것에 올인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영상을 찍고, 혹시 기대했던 바에 좀 못 미치더라도 아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정 가지고 저를 지켜봐 주시는데 매번 관심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내 관심 분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스킵하시고요. 혹시 제가 하는 주제 중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아 그냥 얘는 오늘 다른 얘기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서론이 길었었네요. 저도 일관성 없이 이렇게 이런 주제 저런 주제를 다루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시간이 나면 서점을 잘 가거든요. 뭐 책을 사야 될 때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꼭 베스트셀러는 아니더라도 어떤 흐름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책은 미리 알고 갔던 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매대에 올라와 있는데 뭔가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제가 보게 됐거든요. 아마 제목을 잘 지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문희 작가의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 제목이 완전 거치죠. 근데 이제 제목만 가지고 내용을 정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읽으면서 관심이 갔던 부분은 뭐냐면, 원래 순수 문학을 하시다가 그리고 웹소설로 갔다가 그리고 작년에 세계일본가 그 신춘문예에 등단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순수 문학과 상업 문학을 함께 하시는 분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갔었고, 그래서 이제 글도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처음에는 웹소설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웹툰은 가끔 본 적은 있었었는데 웹소설은 굉장히 좀 낯선 분야이긴 했었고, 이쪽 웹소설 분야는 저희가 나이가 좀 많죠. 아마 정문희 작가도 30대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요 무리의 작가들이 가장 메인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20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을 보고 웹소설을 쓰자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캐릭터를 잡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플롯을 짜는 법, 그 다음에 시놉시스 하는 법,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영업 마케팅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 좀 배제하더라도 웹소설로 가지 않더라도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글을 써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공감되고 그러니까 핵심을 잘 짚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순수문학을 한다고 해도 독자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중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소설가가 된다면 저는 작품성보다는 대중성에 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깜냥상 작품성까지는 좀 과한 기대인 것 같기도 하고 과한 바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방향에서 글을 쓰기에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웹소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같은 걸 잡아가는 데는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해요. 웹소설 우리 나이는 늦었다, 네 나이는 늦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웹소설에 대해서 제가 보게 됐었어요. 근데 뭐 내용은 뭐 지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들도 있는데 살펴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 그 이상을 살게 되는 세대라면 지금은 조금 서툴더라도 다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카톡이라든지 이런 문화에 되게 문외한이셨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분들도 거의 카톡으로 대화를 하시고 유튜브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우리 주된 고객층은 지금 40대가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길게 봤을 때는 40대가 웹소설을 써도 수요층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하다 보면 늘 생산적인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생산적이면 좋겠지만 내가 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것저것을 되게 많이 재느라 시도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래요. 해보고 아님 말고 그럼 10개 정도 깔아놓으면 그 중에 두세 개는 방향성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뭔가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이 웹소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웹소설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든 일을 시작할 때 아예 지금 당장 누가 내가 쓰는 거를 읽어주며 수요층도 없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라고는 하지만 이거 보다 보니까 웹 소설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소설이나 아니면 스마트 소설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그 작품성보다는 상업성 이렇게 조금 가볍게 그 대중성이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순수 문학에서 요즘 밥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나이를 먹어서 부업거리로 이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웹소설 전문 작가여서 매달 혹은 매일 이렇게 업로드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쓴 소설을 웹에서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양쪽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이 운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큰 상황, 시기적인 것과 같이 맞물려졌을 때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씨앗을 몇 개를 뿌려 놓으면 그 중에 뭐 못 자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잘 자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밑밥을 좀 깔아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네,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